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이 사쿠라라는 표현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하면서 비명계도 반격에 나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내 계파 갈등 한층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비명계의 이 반발에도 김민석 의원 물러나지 않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또다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양측 간에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철새, 김민세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어요. 그런 분이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셀프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검찰 독재의 협조자로 기록되실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들으셨습니다. 김민석 의원 또다시 사쿠라라는 표현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도 문제고 자격도 있냐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밖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저거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저기에 비명계가 말려들면 안 된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잘랐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저분이 저 말이 부적절하다는 거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닐 테고 86 청산론이 다시금 짚혀질 것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정국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떨어지는 어떤 사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발언은 사실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명과 친명 간의 이 공방이 격화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운운이거나 또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반발하는 친명계 당원들에도 결집하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현재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이 계파 갈등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의 활동 자체가 제가 얼핏 보면 이제 권력구도 개편 문제까지 들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당의 계파 간의 싸움으로 끌어내리는 데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명으로서 계파 갈등을 더 부추기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서 이런 험한 말 그리고 사쿠라라는 말이 군부 독재 시절에나 썼던 얘기 단어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고 그렇죠? 저도 예.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라서 정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한번 찾아봤었는데 예. 저는 참 어찌 됐건 간에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낙연 대표가 신당에 대한 어떤 뉘앙스만을 얘기한 겁니다. 그 먼저 앞에서는 당이 혁신이 되고 당이 바로 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예. 본인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지금의 어떤 김민석 의원의 발언은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지금 건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의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초선 의원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김민석 의원 초선 아니시잖아요. 네네. 15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중간에 시신정은 있지만 계속 정치권에 계셨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진이세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떠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도 이제 본인의 공천과 관련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민석 의원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제 86세대 정치인이죠. 이 사쿠라 발언 논란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86 그 퇴진론, 청산론 이게 대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게 맞죠. 네. 그런데 당에서 사실 청산이 되려면 공천권 행사 과정에서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 과정에서 청산론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저렇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용퇴하겠다 물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도 또 보면 정치 행보를 계속 하시는 거고요. 이철희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청산론이라는 단어가 되든 아니면 역할론이 되든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역할하겠다, 길을 비켜주는 역할하겠다. 그러니까 예. 자발적인 요소가 끼어드는 거죠. 어떤 요소가 되든 사실은 86국들이 주류에서 밀려나는 건 맞아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이든 타이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고 저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선밀의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86그룹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전에 운동권에 했던 그 다른 역사적인 어떤 사명감을 갖고 예.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 따라 내가 선택하거나 언행하는 것은 다 맞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앞길을 위해서 국가의 앞길을 위해서 뭔가 예. 기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선택을 받는 것인데 지금 86그룹의 가만히 언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하. 가리키려 듭니다.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정치적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은 이제 타당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영길 그렇고 뭐 조국 전 다 모두 다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뭔가 좀 입지를 굳으려고 해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86세대를 386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686이 됐습니다. 예. 30년이에요,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을 하나의 세대라고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대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덧 민주당이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 진영보다 더 그 경직성이 더 심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밑에 세대들이 더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한 번 더 하겠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우리만큼 더 잘 싸울 사람은 없다. 민주화 세대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정말 본인을 정말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 어떤 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된 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2024년, 2030년을 향해서 가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계속 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대 교체에 대한 화두가 크게 불거져야 되는데 예. 오히려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혁신이냐 아니냐 이걸로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등이 뭐 지금 워낙 국민의힘이 뭐 더 못하고 있어가지고 더 못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안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절대 저는 내년 총선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도 계시고 대다수 국민은 그랬습니다. 근데 일부 운동권 분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을 아직까지도 정치권에 공치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이낙연 신당 관련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이제 만남을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이런 분석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동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애당초부터 이재명 현 대표는 당이 분당이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당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보를 예. 보면은 당의 앞날을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여기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됐다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예. 권리를 이용해서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사면서 됐단 말이에요. 네네. 개의치 않고. 근데 지금도 보면 비명계를 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포용의 진정성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당의 도덕성 확립과 민주주의 확보 예.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안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명칭을 그 개딸 창시자가 이걸 그냥 당원으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새가 약해지니까 오히려 스며드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분당을 각오하고서라도 당대표직 등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8일 날에 이제 기리위의 김대중 시사회 때는 일단 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뭐 그날 뭐 구체적인 워딩이 않겠죠. 나올지는 않을 예, 것 그렇겠죠. 같지만은 예. 그래도 만나서 인사라도 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원들에게는 또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이제 어떤 이낙연 대표의 워딩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소위 삼총리 연대설에 있는 예. 김부겸 총리,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대 같은 거 없다. 일단은 뭐 통합주의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날 뭐 어떤 사진 기자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 가셔서 따로 차담을 하시더라도 비공개 차담을 하시더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다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게 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친윤계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 장 의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내려놓는 게 그래서 남의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한 부분이니까 저는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총선 승리 위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사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쉬고 싶어요. 네. 대통령과 상의는 혹시 안 하세요? 자, 그 전까지 나는 하고픈 말 다 하고 산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92대 이 버스 동원해서 새 과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했다. 글쎄요.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를 동원할 때부터도 이미 본인은 불출마라는 카드를 써야 되겠다, 쓸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지 않는 한 사실은 총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본인의 자진해서 하는 결단으로 어쨌든 이걸 승화시켜서 예. 정치적 행위를 할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본인은. 그래서 그때 서울은 안 가겠다라고 본인이 서울 안 가고 불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나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향후 행보는 부산시장 출마다. 이 정도의 로드맵은 짜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 이런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인지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갈등이 격화되는 그 시기에 불출마 선언함으로써 본인의 역할이 극대화됐죠. 네네. 그리고 본인의 희생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끔 어찌 보면 포장이 된 상황이고 또 그 결단에 대해서 당원들이 상당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본인의 정치 행보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지금 확실한 희생을 함으로써 불확실한 향후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희생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더 희생하고 보상받지 마라.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 요구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의 희생은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크기로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희생이 적절한 시기에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신호탄이 돼서 쇄신이 이어지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희생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당연히 이 정권을 윤석열 정부를 출범하는데 본인이 가장 큰 공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어찌 보면 인사 조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보이지 않게 관여를 했단 말입니다. 예. 뭐 사람들이 다들 윤핵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을 장제원 의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장제원 의원은 이 정부가 정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동안 정말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물론 국민의힘 여러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있어서 책임져야 되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책임져야 될 인물이 저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생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당연히 본인이 못한 거예요. 본인이 권력이 있었을 때 정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볼 때 그냥 0이에요. 이 꼴이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지 어떤 추후에 이어지는 어떤 혁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만한 어떤 불출마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가 되겠지만은 네네. 지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자체로는 그냥 0이다. 만약 장제원 의원이 그대로 출마를 했다. 그럼 마이너스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실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예. 대통령 당선에 공을 한 것이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공을 하거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고 나서 요직을 거쳤다는 모르는데 이번의 경우는 인수위 비서실장 이외에는 다 안 했어요. 행정부도 맡지 않고 당직도 맡지 않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인가요? 그때 친이계라고 받아가지고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네. 그 다음 총선에서도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 나서 당선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본인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당선에 기여했는데 또 내가 피해를 받아 이런 억울함에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결단한 거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저런 총선 불출마는 희생이라는 건 맞다. 이 희생의 결과가 어떤 총선의 결과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2인자가면 2인자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아니 근데 대통령 측근으로서 어디 뭐 저 참모로 들어가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그 대통령의 지지율 낮은 거에 대한 책임을 연대 책임을 져야 될 사실 정치적인 책임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는 평가해 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그 김장연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쓸 카드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고 불출마를 선언한다 손 치더라도 예. 거기 아니 불출마는 그냥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불출마 카드만으로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시고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든지 뭐 공관위를 최대한 빨리 띄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진짜 그 간밤에 여러 뭐 커뮤니티나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설도 예. 지금 나돌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퇴 카드 외에는 대표직 사퇴 카드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대표적 사퇴 카드 이외에는 별다른 상황에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그러면 사퇴 말고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그 지도부가 아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죠. 그런 상황에서 그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뭔가 결단을 보여줘야지만 예. 당의 지도부로서 국민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혁신이죠. 뭐 변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불출마보다는 당대표 사퇴로 아마 대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도 사실 큰 지도부로서 이제 선거에 진 책임은 있지만 네네. 언행에 있어서 큰 잘못을 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 현재 지지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당을 위해서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지금의 희생을 통해서 불확실한 보상을 받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상의 여진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하게 되면 울산에 출마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사퇴하고 울산 출마하는. 저는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본인의 행복, 계획 행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불출마까지 요구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조금 더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뭐 사퇴를 하고 난다면 그러면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그러면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예. 어떤 선거를 이끌 만한,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앞에서 우리가 알려질 만한 인물이 나와서 한다고 한다면 네네. 그게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외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벌써 한 두어 달 전에 시작이 됐어야 될 단계가 혁신이라는 어찌 시간 끌기의 혁신을 지내오면서 그게 오히려 네네. 김기현 대표에게 자충수가 돼버렸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아니 시간은 없는데 김기현 대표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본인의 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다가 예. 어려운 상황에 더 처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이번 달 말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이슈가 그쪽으로 흡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김기현 대표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텐데 빠른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향후 정치 인생을 위해서라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고위원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을 시작으로 중진들의 희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인유한 위원장, 김기현,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서 희생을 요구한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인데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 결단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한호 의원님과 지금 회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원조 친윤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 권성동 의원이 뭐 불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럼 다른 사람이 가서 그럼 강릉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또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강릉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험지라고 볼 수도 지역이거든요.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험지인데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50%를 득표해가지고 복당을 하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쟁력 분명히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앞날을 위해서 불출마를 통해서 당의 전체적 지지를 끌어올리느냐, 네. 아니면 강릉을 사수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되느냐 여부는 그러니까요. 아마 지도부의 고민 끝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밖에서 봤을 때 그 국민의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 하고. 권성동 의원한테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라고 무리라고 봅니다. 봅니까? 원내대표 작년에 물러나신 이후로 예. 크게 뭐 하신 게 없으세요. 근데 예. 왜 책임을 지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권성동 의원 입장이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오늘 부산을 찾아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여권에 실망한 부울경 이 표심 잡기 행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가서 하는 것까지 그러면 일단 부울경 잡겠다 이런 상황입니까? 부울경 상황을 예상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뭐 계속 전국을 돌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금 최고위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엑스포 실패 유치 실패 이후에 어떤 부산 민심 또 그걸 달래러 갔던 윤석열 대통령 떡볶이 먹방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는 가서 그러면 여당에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어떤 조기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민주당도 협조를 하겠다라는 부분, 부산의 어떤 뭐 발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고요. 예. 특히나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부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짚으러 가신 거기 때문에 저는 부산 민심을 어떤 회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부산에 가는 행동 최고위원회를 거기서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산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흔들 수 있다. 근데 흔들 수 있는 그 사안 자체를 잘못 골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엑스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새롭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 강하게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 TF를 구성해가지고 엑스포 한번 유치해보자라고 열심히 해서 안 됐어요. 예. 그러면은 칭찬을 못 받아도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어찌 보면 좀 고소하다는 취지의 이런 뉘앙스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가서 어떻게 빌 겁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다. 예. 예전에 아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낙연 대표가 2021년도에 가셔가지고 2030 엑스포 때 이게 첫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해온 분들이 지금에 와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는 그 범위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제를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